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락처에, 당신의 SNS에, 지금 막 읽어본 유튜브 댓글창에. 분명히 당신과 그들은 지역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지금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당신도 누군가에게 SNS와 댓글을 통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한 연결, 낯선 사람들, 즉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약한 연결고리들은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네트워크의 전체 그림보다는 자신이 속한 부분, 자신이 맺은 지역적인 강한 연결에 주목합니다. 강한 연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허브 공동체인 가족, 직장,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꽤 많이 쓰지만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부분, 즉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약한 연결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주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약한 연결의 위력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슈퍼커넥터들의 역할과 그 사회적 가치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자 E.O. 윌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지리적으로 좁은 공간, 제한된 친족의 범위, 자녀와 손자로 한정된 혈연까지만 헌신하도록 진화했다. 이러한 본능은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의 유전자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 이유는 수십만 년의 세월 동안 친족과 친구의 작은 원 속에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만 집중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고 더 성공적으로 자손을 번식시켰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허브 공동체를 매우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아마 그러한 선택은 성공적으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연결 사회,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방탄소년단과 유튜브, 대세가 된 펭수, 약한 연결이라는 네트워크가 결집되어 강한 연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코치가 집필한 책 낯선 사람 효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립된 곳에 빠져있는 집단은 혁신을 잃어버린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다.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성장력이 떨어진 이유는 대륙과 멀리 떨어져 철해고도의 환경에만 적합하게 진화해온 갈라파고스 섬의 생물처럼 고립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갈라파고스 효과다. 컴퓨터 네트워킹 전문가인 밤 매츠칼프는 네트워크의 가치가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매츠칼프의 법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성장할수록 강한 연결보다 약한 연결의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연결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나 열악한 수준으로 교류하는 허브들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한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TV 채널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뉴스를 선택해서 마음껏 골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교수 베리 슈워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넓은 선택권이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편견에 불과하다. 수백 년 동안 단순한 선택 사이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던 인류는 오늘날 사회가 갑자기 선사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선택권에 대응할 생물학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단순했고 간단했습니다.
예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한 가지 처방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이러저러한 장단점이 있고 B는 이러저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심지어 의사에게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재차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길,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가치 있는 두 가지 요소는 선택권의 확대, 그리고 다양성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전례 없이 풍부한 정보와 폭넓은 선택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조직화되고 수직적으로 형성된 전체주의 사회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 사회는 자율성과 연결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누리게 해주었으며,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 두 가지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양한 그룹과 개인을 이어주는 슈퍼 커넥터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가 슈퍼 커넥터들에게 편중되는 현상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콘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친족과 직장이라는 작고 강한 연결만이 우리를 번성케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낯선 사람들, 당신과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 그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다양한 그룹과 개인을 이어주는 곳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트위터로 뛰어들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면, 뭔가를 열정적으로 불태울 자신이 있다면 지금부터 낯선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노력과 좋은 아이디어는 약한 연결과 허브를 통해 성과로 연결된다. 리처드 콘씨.